당정청이 쌀 과잉 생산을 해결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뒤 각계의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지만 전북의 현안인 수서발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 문제는 철도 파업에 묻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안으로 도입된 전환형 시간 선택제가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가을빛이 짙어가면서 본격적인 축제의 계절이 시작됐습니다. 도내 대표 축제인 김제 지평선 축제와 세계 소리문화 축제가 잇따라 개막했습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자영업 점포가 크게 늘어 20만 개를 넘어섰지만 경기는 침체돼 있고 김영란법의 금리 인상까지 예상돼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청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밝히자 각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업단체는 물론 지역 정치권도 식량 주권을 포기하는 일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1일 쌀값 문제로 머리를 맞댄 당정청은 해법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카드를 뽑아들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을 농민들의 희망을 받아서 그린벨트 해제하듯이 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하기로. 내년 초까지 서울의 1.7배, 농업진흥지역의 10%인 10만 헥타르의 해제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해제 계획을 밝힌 겁니다. 도내에서도 이미 지난 6월까지 5%가 아예 해제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완화된 상황. 농민단체들은 진흥지역이 각종 개발 행위로 해마다 2만 헥타르씩 자연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지를 투기장으로 바꾸는 거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식량 작업을 기본으로 하는 농지를 확보하는 것이 국가가 할 임무인데도 불구하고 당장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지 문제를 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전라북도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과 정부는 황당한 진흥지역 해제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학교 폭력이 심각하니 단계적으로 학교를 폐교하자라는 정책을 할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쌀 자급자족 기반마저 붕괴시키려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우리 당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농민과 환경단체는 물론 야당과 지역 정치권까지 입을 모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달 중순 쌀 수확량 조사를 바탕으로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오늘 열린 국토교통위 코레일 국정감사에서 전북의 현안인 전라선 증편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야당 의원들만 참석해 철도 파업만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면서 호남의 현안인 전라선 증편을 언급한 의원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당 의원들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철도 파업의 불법 여부와 성과 연봉제 도입을 놓고 한국철도공사를 질타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성과 연봉제 도입이 노조의 파업을 불러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게 더 큰 갈등이나 이렇게 격화나 감정으로 가지 않도록 이 과도한 강경 조치는 좀 자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진에 대한 선로 안전 대책과 최근 김천역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책도 따졌습니다. 용역 세 사람이 제공하는 지진 감시 용역, 지진 감지 유지 보수 시스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의 지진 감지 시스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난 13일 경북 김천에서 KTX에 치여서 외주업체 노동자 두 분이 사망한 원인을 두고 지금 철도공사하고 외주업체 직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현안 가운데 하나인 수서발 고속철도인 SRT의 전라선 운행과 기존 KTX의 전라선 증편 문제는 철도 파업과 지진 안전 대책에 파묻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전라선 증편 문제를 서면으로 질의하기로 했지만 전북은 물론 광주와 전남의 현안인 전라선 증편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은 점은 무척 실망스러운 대목입니다.
야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라선 증편 문제에 사실상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아 올 연말 개통할 SRT의 전라선 운행과 용산발 KTX의 전라선 증편 요구가 자칫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지방의료원에 전환해 장례식장 수익금을 분석한 결과 남원의료원은 6억 2천만 원, 군산의료원은 2억 2천만 원, 진안의료원은 2억 1천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또한 군산의료원은 5만 5천 원에 구입한 1호 수의를 23만 원에 팔아 3배가 넘는 이익을 챙겼고 남원의료원은 수의 5호를 3만 5천 원에 산 뒤 7만 5천 원에 팔아 폭리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인재근 의원은 공공의료원이 장례 비용으로 폭리를 취하는 건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며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체벌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에 나서고 있는 전주 시내버스 노조가 모레부터 파업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버스 노조는 전주시에 요구사항을 전달한 만큼 다음 달 1일부터 부분 파업을 잠정 중단하고 전주시의 답변을 검토한 뒤 파업을 계속 이어갈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부분 파업에 참여한 시내버스는 111대로 운행률은 72%에 그쳤고 내일은 90대가량이 오후 운행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 운행률은 오늘보다 조금 높은 77%가 예상됩니다. 근로자가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건 쉽지 않은데요. 전환형 시간 선택제가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전북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 선택제란 무엇인지 정원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무직 근로자인 문서연 씨는 두 아이를 낳은 뒤 육아와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된 전환형 시간 선택제를 신청한 뒤 삶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반이나 일찍 퇴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몸도 조금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솔직히 여유가 생기니까 더 웃음도 많아지고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사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전환형 시간 선택제는 근로자가 주 근무 시간을 15시간에서 30시간까지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육아나 학업, 퇴직 준비, 건강 등을 위한 4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해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전일제로 다시 돌아오길 원할 때는 복귀 시기와 직무를 회사와 협의해 결정하면 됩니다. 사업주에게는 정부가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일과 가정,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제도다 보니 병원들이 도입에 나서는 등 전북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기업에는 여성을 다수 쓰는 병원이라든가 참여율은 좀 높지만은 일반 기업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전주고용노동지청은 시간 선택제 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근무체계 개편 등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도의회가 전북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장명식 교육위원장 등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어린이집 교사들이 다음 달 4일부터 집단 결근을 예고한 만큼 누리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북교육청이 정부로부터 1,000억 원의 교부금을 받은 만큼 이 교부금과 누리예산의 목적이 다르더라도 어린이집의 고통을 고려해 800억 원의 누리과정 몫으로 집행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의 차별화를 위해 연구 용역이 발주됐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1억 1,000만 원을 들여 관광 레저용지를 차별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며 내년 초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근거로 기업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부안군에 위치한 새만금 관광 레저용지는 면적이 780만 평으로 경기도 에버랜드보다 17배가 넓지만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개발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축제가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통 농경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김제 지평선 축제와
전통음악과 월드뮤직이 어우러지는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유일한 곳 김제평야 너른 들판에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농경 문화가 시작된 벽골재 아래 재단을 쌓고 축제의 시작을 하늘에 알립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들녘에선 아이들이 메뚜기를 잡느라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재작년에 처음 와봤는데 아이들 체험할 것도 많고 볼거리도 많고 교육적인 부분도 좋아서 지금 3년째 계속 오고 있어요. 1833명이 횃불을 들고 벽골재 제방을 따라 걷는 쌍용 횃불 행진과 벽골재 전설을 토대로 재현한 쌍용 놀이 등 볼거리도 풍성합니다. 어린이와 외국인들은 좋은 추억을 이제 만들게 되고 우리 어른들은 이제 옛 추억을 농사짓던 옛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전주 세계소리축제도 막을 열었습니다. 15개 나라 음악인들이 서로 다른 창법과 악기로 하모니를 이룬 아리랑은 커다란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소리축제의 대표 프로그램 판소리 5바탕은 명창의 연기와 화려한 무대 영상으로 새로운 판소리를 선보입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30개국에서 온 음악가들이 모두 160여 편의 공연을 선보입니다. 소리를 체험하고 즐길 수 있고 어떤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생활용 축제와 점점 발전해 나가고 있는 음악의 매니아들을 위해서 실내에 많은 공연들을 배치한 것이 주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도 군산 시간여행 축제와 정읍 구절초 축제, 고창 모양성제, 임실엔 치즈축제, 남원 흥부제 등 각 지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가 전북의 가을을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북의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의 집행률이 36%에 그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의원은 전통시장에 발송을 위해 정부가 공영주차장에 신설 예산을 주거나 기존 주차장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의 예산 집행률은 36%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전은 100%, 제주는 97%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운천 의원은 내년까지 예산을 못 쓰면 국가에 반납해야 된다며 관련 예산을 집행하는 중소기업청이 서둘러 공영주차장 확보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동차 3사와 전라북도 자동차 융합기술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한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가 출범했습니다. 스마트 융합 얼라이언스에는 현대자동차, 한국GM, 타타, 대우상용차 등 전북의 완성차 3사와 자치단체 등 16곳이 참여해 자동차 산업의 고도화, 시장 개척, 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와 상용차 20만 대 생산 기반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북의 자영업 점포가 크게 늘어나 2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소비는 살아나지 않고 김영란법의 금리 인상까지 예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 효자동에서 꽃가게를 운영하는 윤기성 씨. 1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왔지만 올해처럼 힘든 때는 없었습니다. 전주에만 꽃가게가 500여 개나 되고 가격은 떨어지고 김영란법까지 겹쳐 막막한 상황입니다. 닥칠 상황이 저희는 이제 두렵기만 한 상황이죠. 물론 이제 대처해서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열심히 해야겠지만 하여간 지금으로서는 조금 막막한 심정이죠. 전북의 자영업 점포는 2014년 14만 개에서 지난 8월 20만 개를 넘어서는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슈퍼마켓과 주유소의 점포당 가구 수는 전국에서 가장 적어 채산성은 바닥 수준입니다. 아직은 그냥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지. 이게 꼭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정부가 저금리를 바탕으로 경기를 부양해 오면서 전북의 부동산 서비스업 투자는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비 침체는 길어지고 기업 구조 조정, 김영란법 등의 악재는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14년까지 전북 예금은행의 서비스업 대출 증가율은 연평균 9.7%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여기에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고 금리까지 오르게 되면 자영업자들의 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은행
금융기관 쪽에 그 대출 비중이 좀 높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이루어졌을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을 경우에 이자 부담 위험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내일 저녁에 방송되는 시사기획판에서는 20만 개를 넘어선 전북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실태를 짚어봤습니다. JTB 뉴스 정유정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단한 학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학생 가운데 학업과 대인관계, 학교 규칙 등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둔 학생은 931명으로 2014년에 비해 155명, 14%가 줄었습니다.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이 7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의무 교육 대상인 중학생 164명, 초등학생 5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가 하반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의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학자금 대출을 받는 대학생으로 연말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모두 지원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쇼핑 관광 축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오늘 남부시장에서 개막됐습니다. 남부시장에서는 오늘부터 나흘 동안 50여 개 점포가 최대 50% 할인과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아이돌 그룹 틴탑 등이 출연하는 JTB 매직 FM 공개 방송과 폭죽쇼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한 달가량 진행되는 코리아 세일 페스타 기간에는 군산과 익산의 일부 전통시장들도 사나흘씩의 별도 할인 행사를 벌이고 도내 백화점과 대형마트들도 자체 행사를 진행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던 손님들이 구토 증세를 보이며 병원으로 이송돼 전주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전주시 중화산동 한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던 손님 18명이 갑자기 구토 증세를 보이고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주시는 음식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에 중독되거나 채소류의 잔류 농약 때문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역학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이성 교제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찰관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부하 직원에게 상습적으로 막말을 하고 무시한 모 경찰서 간부 A 경정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해당 간부는 지난달 김제한 저수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관의 옷에서 A 경정의 막말로 괴로웠다는 유서가 발견되면서 감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또 부적절한 이성교제를 한 B 경정과 C 경장에 대해서도 각각 감봉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전북은 오늘 약한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했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다시 비가 시작돼 점차 모든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5에서 20mm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2도가 예상됩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높게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비가 자주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